출범 초기부터 주목받았던 인요한 혁신위가 60일 활동 기간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혁신의 칼은 뽑았지만 혁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응답은 여전히 없는 상황인데요. 인요한 혁신위의 행보, 지금까지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떨까요? 51점 정도? 그러니까 절반이 중간이라고 한다면 중간보다는 좀 잘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뭔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건 이건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사실 모든 이슈를 다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뉴스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일정 부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침체됐던 당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혁신이 실제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통합이었죠. 사면을 했는데 정작 그 사면의 대상자들이 이제 반발을 했던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희생인데 지금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남은 게 이제 세 번째가 청년인데 이거 뭐 비례대표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것도 막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 좀 뭐랄까 불확실한 상황이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로서는 사실상은 실패했는데 뭔가 실패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뭔가 그래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은 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50점보다는 플러스 1점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더 높이 드릴게요. 학점으로 치면 C학점. B로 시작했는데 지금 C인 것 같고 마무리를 B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았다, 이 정도고, 제가 C로 드리는 이유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전당대회 때는 잘 통한다 대통령하고, 그러다가 남한테는 윤심을 팔지 마라 준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모습을 드러낸 거, 저는 의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빗맞은 안타도 안타잖아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압박을 감으로 해서 장제원, 김기현 두 사람의 본 모습이랄까? 이런 게 드러나서 이분들이 지금 제 생각에는 인요한 혁신위가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결국 타겟이 될 겁니다. 혁신안이 통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혁신의 대상인지를 보여줬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저는 진 교수님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줘서 C. C. 점수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내려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유상범 의원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전권이라는 게 안건을 정하고 구성을 하는 전권이지 혁신위에서 얘기한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기대가 지금의 지도부가 생각하는 그 모습하고 다른 거였다는 걸 초반에 우린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되돌아와서 현 시점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아, 지도부로서는 손학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지금에 와서 다들 분명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 역할을 지도부를 위해서 잘 해준 거는 뭐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혁신위원회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지점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김경진 의원께서 어차피 시간 끌기용 혁신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 건지, 당에다가 아주 세게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지금처럼 뭐 월권이에요, 뭐 나라님이에요, 당대표는 윗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태도를 가져가면 빵점 되는 거고.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입니다.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70점, 80점짜리 이런 혁신은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로부터 제안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가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의 혁신위원회 활동이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인용환 혁신위가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30대 남성을 당 대표로 세웠던 이 정당이 네. 파란 눈에 네. 근데 시각적으로 다른 그렇죠. 느낌의 파란 눈의 위원장을 모셨다라는 것만 해도 신선하고 예. 또 굉장히 파격적이고 기대감을 갖게 했어요. 근데 인용환 혁신위가 제가 생각에는 마치 실패한 어떤 그 사내 벤처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도부가 사내 벤처의 성장을 두려워해서 마치 그 강력한 견제에 나선 예, 기존 부서들인 것 같다. 대기업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뭔가 사내 벤처가 생기면 이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뭐 이밸류에이션도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저 새로운 기술이 나의 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게 지금 양 대표님 말씀하신 것 똑같은 지점인데 사내 벤처가 좌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의 지금 수뇌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효과는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김기현 대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이분이 최근같이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한 적은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뭐 하려고 하면은 둘이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입 다물어. 그리고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가 지역구가 울산이잖아요. 네. 울산 옆에 있는 경주에 또 경찰 출신, TK 출신 다 옆에. 해가지고 옆에 딱 앉히고 이렇게 그리고 뭐 존재감 있는 대통령의 당대표였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좀 업어서 해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감히 윤심을 파냐. 당에다가는 대통령을 개입시키지 마라. 이분이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 자리에 앉힌 것은 안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함으로써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고 해체시키고 그래서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에서 굉장히 큰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취하는 모션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사실 용산의 바람한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거하는데 참 이렇게 역설적인 게 이겁니다. 혁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합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혁신을 하려면은 대통령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당정 관계가 수평적으로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 자리를 위해서는 정말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 줄 아는 이 이분들이 사람들. 항거를 하면서 수평적 관계가 그게 되신 거라고 민주적으로 됐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이렇고 정권의 성공이 어떻고 하던 분들이 다 동네 가가지고 6시 내 고향 찍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내가 있어야지. 더 이렇게 다리도 놓고 뭐 이제 내 마을은 내가 지킵니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야기 하던 분들이 되게 이제 우스운 거죠. 그럼 김기현 대표도 울산 가서 6시 내 고향 찍은 건가요? 김기현 대표가 어떤 때 만나면 우리가 3시간씩 얘기한다. 거의 뭐 아주 자주 전화 통화를 한다. 프리토킹을 한다 하는데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어떤 때는 만나면 뭐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그냥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거 참 프리토킹은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프리토킹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별 주제 없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3시간 4시간을 한다는 건 전 그걸 보고 그게 진짜라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얼마나 바쁜 분들입니까? 분초를 아껴서 할 분들이고 우리나라의 의제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압축적으로 대화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뭐 별 의제 없어도 3시간 4시간씩 프리토킹 한다. 그건 참 그거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하루에 3번 통화한 날이 딱 한 번 있었고요. 그 4시간 얘기한 적이 딱 하루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혁신위 활동을 저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미? 네, 이걸로 이제 끝난 거고 남는 건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인데 과연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이 질문.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되겠느냐. 이런 당대표하고 총선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혁신위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언론의 관심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라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 생각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다가 조기 선대위 띄워가지고 슬 이렇게 넘기면은 이게 내가 이제 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런 선거는 선대위 중심으로 치르면 되는 거잖아 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별로 안 좋다. 선대위로 어차피 넘어가더라도 한번 끊고 가는 이벤트, 뭐 비대위 이런 혁신하는 쇼잉이라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생각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대위로 가는 거 아니야? 한 2월이면은 그건 맞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고 여기도 국민의힘의 제 구조적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볼게. 진 교수님 말씀처럼 정치는 되게 늘 딜레마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당내 민주주의 이야기하지만은 강력한 오너십이 있을 때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오히려 혁신이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96년을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이제 새롭게 보수를 이제 바꿔나가는 3당 합당을 깨고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의 키를 잡고 그때 들어온 인물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뭐 홍준표, 김문수, 이재호 이런 분들이 확 영입해가지고 바꿨단 말이에요. 신선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경선한다고 되는 분들이 아니죠. 위에서부터.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때 이제 친윤 김기현 대표 체제를 이렇게 밀 때는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이해찬 대표 정도 되는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잘 구현하고 정치력은 더 높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시절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뭐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 경선 3번 붙여가지고 확 하고 자기 당원들한테 이제 인기 좋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팍 픽업해가지고 당 돌아가는 거 잡음 없이 쫙 잘 굴린단 말이에요. 그걸 바랬을 건데 근데 그렇죠. 김기현은 이해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왜 지금 김기현 그 대표보다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훨씬 높은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국민들한테 울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크게 성적표가 나쁘게 나왔으면 뭔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끊고 가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오만 수를 써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라는 국민들의 그 조바심과 요구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인요한 위원장이 대신 해줬어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그러면 혁신위원장으로 저는 아주 평가가 높지는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내가 다 진짜 판을 흔들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라님이다. 당대표도 나보다 윗사람이다. 저는 대통령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저는 온돌방 아랫목에서 어른들한테 교육을 받고 컸어요. 나는 대통령님께서 이제 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통령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월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그 이준석 전 대표한테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냐 이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저분이 굉장히 한국 사람 중에서도 옛날 분인데 이런 느낌을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봉건적인 분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까지 한 얘기의 그 혁신성, 그러니까 지도부로 하여금 책임져라라는 얘기의 말의 힘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괴리가 생겼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힘이라는 건 국민들이 원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건데 그 말이 가진 그 힘이라는 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 혁신위가 이때까지 했던 말로 조기 뭐 해체가 아니라 이젠 그냥 종료될 때 돼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 특강 제목을 달라고 해서 그 제목을 혁신을 혁신하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특강을 듣고 싶지 않다. 어머나. 그렇게는 특강을 듣고 싶지 않다. 어머나. 누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혁신의 주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는 알 것 같아요. 누가 그랬는지. 그래서 이 제목을 좀 바꿔달라. 내용은 똑같아도 되니까 제목을 바꿔달라. 그래서 나도 못해 그러시지 그러죠. 아니 이제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는데 그 특강하기 전날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양보하셨어요? 제목으로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조금만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게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 이렇게 줬습니다. 많이 후퇴하셨네. 근데 왜 KBS로 가보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청년 과학기술 인재 한 명 비례대표에 이게 뭐 이렇게 공천해라. 이게 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이제 가서 특강 내용이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비례대표로 넣는다고 해서 그게 혁신입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기술 인재예요. 인재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혁신안이 나왔는데 과학기술 인재 공천 늘려라. 그랬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딱하나. 플렉서블하구나. 이게 굉장히 말을 잘 들으시는구나. 저 위에 말만 잘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특강 오신 분 말도 잘 그래서 듣더라. 혁신을 하겠구나. 어. 이렇게 해서 점수를 좀 더 줄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